잠깐, 지금 계산서에 불만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서늘한 목소리가 카운터 앞을 가르며 터져 나왔다. 분주히 움직이던 주방 직원들과 꽤 많은 손님들은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차분해 보였지만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눈빛을 한 식당의 캐셔가 이미 계산서 정정 요구를 하고 있던 손님을 빤히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으려 했지만 캐셔는 기세 좋게 끼어들었다. 이 계산서 제가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분명 두 접시 주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한 접시만 주문했다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우기다니요. 분명히 저는 파스타 한 접시만. 증거가 있나요? 여긴 CCTV도 있고 제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 레스토랑은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장난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테이블마다 앉아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애써 모른 척 접시에만 시선을 떨구었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식당 전체를 휘감았다. 저기, 단순 착오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영수증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저는 파스타 한 접시만 시켰는데 계산서엔 두 개의 메뉴가 찍혀 있어서. 나에게 손님은 부드럽게 설명했으나 캐셔는 콧방귀를 뀌며 앙칼진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세. 제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음식이 나갔으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괜히 유명인이라고 봐줄 생각은 없으니 빨리 결제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 혹시 다른 테이블에 메뉴가 섞인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아, 손님 같은 분 처음이 아니에요. 나는 유명인이다. 잘못 없으니 깎아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부담 안 지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까운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거 너무 심한데. 저 사람 분명 스타 같은데. 옆에 있던 지인은 귀에 입을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이거 찍어서 어디다 올려야 할지. 구독자들도 이런 불공정한 상황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아, 이거 제대로 알려야 해.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분위기는 금세 뜨거워졌다. 캐셔와 한창 대치 중인 남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뜻 봐도 몸이 탄탄하고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홀 매니저가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소란이? 캐셔는 거칠게 턱을 들어 남성을 가리켰다. 이 손님이 자기 파스타가 한 접시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분명히 두 접시 주문했는데 돈을 안 내려고 해요. 매니저님도 방금 CCTV 살짝 보셨잖아요. 아직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손님께서 착각하셨을 수도 있으니 혹시 주문 내역을 다시. 그때 남성은 살짝 모자를 벗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시원스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주변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작은 탄성이 터졌다.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야? 헉, 진짜 손흥민? 아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매니저마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손님,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신가요? 손흥민은 애써 웃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오늘 경기가 없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 김에 친구랑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는 살짝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서를 살펴보았다. 제가 먹은 건 파스타 한 접시가 맞습. 분명 제 친구가 이미 다른 자리에서 계산하고 나갔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요. 캐셔는 그러나 여전히 빈정거리는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라고 특별 대우해달라는 건가요? 우리 레스토랑은 그런 식의 할인이나 정정 잘 안 해줍니다. 홀 매니저가 급히 옆구리를 찔렀다. 그만, 손님한테 예의 좀 지켜.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잖아. 하지만 캐셔는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다. 저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결제도 안 하고 스타인 척 도망가려고 하면 어쩌려고요? 지금 손님이 유명인이라니까 괜히 겁먹어야 하는 겁니까? 사태는 이미 단순 착오를 넘어 엄청난 오해와 적대심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몇몇은 SNS 라이브를 켜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홀 매니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중재하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손님.
일단 우리 쪽에서 주문 기록을 다시 한번 확실히 살펴보겠습. 그리고 CCTV도 정식으로 확인. 캐셔가 매니저 말을 막았다. 지금 CCTV 볼 필요도 없어요. 제 눈은 안 틀려요. 손님이 2접시 시켰고 한 접시는 이미 드신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하고 슬쩍 나가려는 것처럼 보여요. 관중처럼 모여 있던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갑자기 작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좀 심하잖아. 손흥민 선수 누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맞아.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다 똑같은 손님인데. 저 캐셔 태도 너무 무례하네. 근데 손님이 유명인이라고 해도 음식점 측이 추가로 청구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식당 안은 점차 혼란스러워졌고 상황은 금방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는 라 보나비아라고 꽤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죠. 가까이서 지켜보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친구에게 조용히 물었다. 맞아. SNS에서도 핫한 곳이고 예약 잡기 어려운 집으로 유명해. 분위기도 좋고 오늘도 사람이 엄청 많네. 그러게 평소엔 서비스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저 캐셔 한 분 때문에 난장판이 됐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이미 손님들 몇 명이 밖으로 나가버리던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홀 구석에 서 있던 주방장도 당황한 듯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네, 지금 일이 좀 커져서요. 네, 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지나면 온라인에 퍼질지도 몰라요. 손님 중에 핸드폰으로 찍는 분이 많습니다. 주방장 목소리는 떨렸고 사장으로부터 뭔가 지시가 내려온 듯 보였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년 부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어. 지난번엔 누락된 메뉴가 나왔는데 결국 내가 안 먹은 음식을 요금에 포함시키더라고. 그땐 그냥 귀찮아서 넘어갔는데 누군가는 제대로 따져야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건 일부러인 건지 실수인 건지 캐셔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메뉴 오더가 많아지며 어수선한 와중에도 뜨겁게 달궈진 이 갈등 한가운데선 손흥민과 캐셔가 여전히 대치 중이었다. 서서히 식당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홀 매니저가 간신히 끼어들어 다시 한번 진정시키려 애썼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혹시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뭔가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캐셔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노려봤다. 매니저님, 이 손님이 결국 지불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CCTV 보면 다 드러날 텐데 괜히 시간만 끌고 있어요. 손흥민은 답답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한데 결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직접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 제가 유명인이니 특혜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실제로 먹은 만큼만 내겠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건 진짜 계산서 착오입니다. 캐셔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착오라. 너무 많이 들은 변명 같네요. 늘 이런 식이더군요. 유명인이라고 우기면 아 맞다 잘못 찍었네요 하고 물러서야 하니까요. 그 소리를 듣자 근처 손님 몇몇이 일제히 흥분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누가 봐도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캐셔님, 손님이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달라고 하면 그건 사기에 가깝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적대적이세요? 호되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캐셔는 오히려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앙 다물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바로 잡겠습. 혹시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서버가 문제인지 주문이 꼬였는지 정식으로 확인해 보겠습. 저희가 다시 한번 레스토랑 내부 CCTV 확인하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그럼 잠시 기다리겠습. 사실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캐셔님 태도가 너무 과격하셔서 저도 당황했습. 저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순간 캐셔가 또다시 끼어들었다.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건 저예요. 여기서 특별 대우나 공짜를 기대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지려는 찰나 한쪽에서 젊은 커플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저희가 방금까지 옆 테이블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문한 건 파스타 한 접시 맞아요. 저희가 들었어요. 서버가 분명 한 접시만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선수가 네, 친구 거 먼저 시켰으니까 제 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손님이 가운데 테이블로 먼저 오셨다가 친구분은 계산하시고 나가셨죠. 분명 따로따로 시킨 것 같던데? 갑작스러운 증인들의 등장에 캐셔가 잔뜩 당황한 듯 했다. 에이, 옆 테이블이라 해서 다 들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오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홀 매니저는 이미 한숨을 푹 내쉬고 컴퓨터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 여기 찍혀 있네요. A, 1두 테이블, 파스타 1, 리조또 1. 그 리조또를 계산하신 분이 아까 먼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B2로 테이블 변경이 됐는데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들었다. 손님 말씀대로 주문이 꼬인 것 같습. 아마 손님 친구가 리조또 계산하시고 나가신 후에 테이블 이동을 하시면서 정보가 합쳐진 것 같아요. 저희 쪽 실수네요. 캐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캐셔를 향했다. 이런 말이 돼? 캐셔는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손흥민을 옹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근처에서 찍고 있던 이들이 작게 환호했고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님. 저희가 내부 주문 시스템을 더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씁쓸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만 더 확인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캐셔님,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거나 공짜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캐셔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계산대 앞에서 입술만 앙다물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매니저는 급히 손흥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 손님께 큰 불편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나마 사과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식사비는 저희가 전부 부담하겠습.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너무 죄송해요.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 저는 먹은 만큼만 계산하면 됩니. 다만 결제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것은 분명히 시스템 문제겠지만 캐셔님의 태도는 저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쾌감을 줬을 거예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 안은 또다시 묘하게 조용해졌다.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이 무거운 의미로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해고를 떠올렸고 다른 사람들은 징계를 상상했을지 모른다. 매니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예,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 캐셔 교육도 다시 철저히 하고 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갑을 꺼내 파스타 한 접시 값만 정확히 계산하고 영수증을 매니저에게 건넸다.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그냥 가기에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오늘 일로 인해 레스토랑 전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억울해하는 다른 손님들도 생길 수 있으니 혹시 괜찮다면 제가 따로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 매니저는 그 말에 당황스러워 보였다. 손님께서 아니 선수가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을 종종 봤어요. 주문 실수나 요금 착오가 손님과 직원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교육 시스템이 더 정교해져야 하고 직원분들에게도 정확한 청구와 응대법을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후원할 수 있다면 하고 싶네요.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춘 듯 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불쾌했다며 나가버릴 텐데 손흥민은 오히려 식당에 도움이 되길 원했다. 매니저는 입을 떼지 못했고 캐셔는 얼어붙은 차에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차피 제가 계산할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혹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정확한 빌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그 비용을 제가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진지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와,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멋있네. 본인이 피해받았는데도 식당을 돕겠다고? 괜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지네. 매니저는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전화를 받았다. 아마도 사장에게 긴급 보고를 하는 듯 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 매니저가 돌아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장님과 상의했습.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선수님께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감사히 도움을 받고 싶습. 이번 기회에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교육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밝게 미소 지었다. 조습, 제가 직접 스케줄을 자주 맞추긴 어렵겠지만 전문가를 섭외해서 세미나를 열 수도 있고 혹은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내부 직원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이 깜짝 제안에 식당 안 손님들은 작은 탄성을 내질렀고 캐셔는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난 몰래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여전히 사과할 기색은 뚜렷하지 않았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너무 너그럽게 대처해 주셔서 저희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옆에서 구경하던 몇몇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와, 이 정도면 레스토랑도 본받을 만한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고쳐나가면 좋은 식당이 되겠죠. 당연하지. 그리고 캐셔님 태도도 다시 교육해야 해. 캐셔는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워낙 한쪽으로 쏠리니 본인도 불편한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봐요. 아니, 손흥민 선수님. 제가 오해를 했습. 사실 매장에 워낙 많은 분이 오가다 보니 주문 누락이나 착오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곤 해서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사과의 시작이었지만 여전히 목소리에 뾰족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이해합니 주문. 누락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확인 과정을 통해 찾으면 됩니. 저는 그냥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캐셔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알겠습.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라고 부르기엔 어딘가 부족해 보였지만 매니저가 뒤에서 얼른 끼어들었다. 정말 죄송합니. 캐셔가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들이 다 오해를 낳은 것 같아요. 이후 내부 조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직원을 향해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이런 소동을 일으킨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 하지만 제 의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 제가 괜히 문제를 키우려 했던 게 아니고 이런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좀 더 올바른 해결 방식을 찾길 바랐던 거예요. 손님 중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손 선수,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하죠.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그냥 넘어간 적 많거든요. 이 식당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한다면 더 신뢰가 갈 겁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식당 측은 긴급하게 임시 미팅을 열었다. 저녁 영업이 한창이긴 했지만 사장까지 전화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매니저가 먼저 간단히 식당 마이크를 들고 공지했다. 지금 현재 매장에 계신 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 조금 전 발생한 계산서 문제로 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 식당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직원 교육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합니. 그리고 감사하게도 손흥민 선수님께서 우리 레스토랑의 청구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지원을 위해 후원 의사를 밝혀주셨습. 그 과정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거듭나겠습니다. 식당 안에서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손흥민이 직접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굳이 이런 걸 크게 발표할 생각은 없었는데 매니저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저도 한 번 더 언급하겠습. 혹시 다른 식당이나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 사례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제 이름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부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분했던 분위기는 이제 더 온화한 공기로 바뀌었다. 몇몇은 이미 SNS 라이브를 껐고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식당 측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매니저가 주도해 평소 친분 있는 컨설팅 회사를 섭외했고
직원들과 함께 단기 세미나 형식의 정확한 빌링 및 고객 응대 교육을 기획했다. 캐셔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일주일 후 월요일 가게 정기 휴무일을 활용해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소식은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들었어? 라보나 비아 식당, 손흥민이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한다더라. 와, 대박이다. 식당 직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대.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배우러 간다는 거 같던데? 이날을 기점으로 식당에 대한 온라인 여론이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캐셔가 무례한 식당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올 뻔했지만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꾸려 하는 좋은 사례라는 칭찬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었다. 마침내 교육 당일 휴무라 문을 닫은 레스토랑 내부에 약 20명의 직원이 모였다. 사장이 직접 참석했고 매니저와 캐셔는 맨 앞줄에 앉아 컨설턴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식당 바닥엔 거대한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정확한 주문 확인 및 청구 과정, 친절한 응대와 갈등 해소 전략 같은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얼마 뒤 깔끔한 차림의 강사가 나타났고 조용히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 들어왔다. 손흥민 선수. 매니저가 놀라 소리쳤다. 설마 오늘 직접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제가 일정이 좀 바뀌어서 시간이 났습 후원만 해두고 손 놓고 있긴 좀 그래서요.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기도 했고 다들 불편하시면 제가 나갈게요. 사장과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정말 영광이죠. 오히려 직원들 동기부여도 잘 될 거예요. 직원들은 숙연한 분위기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며칠 전 있었던 소동과 그 이후에 언론 주목이 부담이 됐는지 일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캐셔는 고개를 푹 숙였다가 간신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사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1주문 확인 반복적으로 손님에게 확인 질문을 하여 메뉴 수량을 확정한다. 두 번째 청구 과정. POS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주문을 기록하고 테이블 이동이나 합산 주문 같은 특수 상황에 대비한다. 세 번째, 고객 응대 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관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네 번째, 정확한 언어 사용. 손님에게 무례하거나 의심을 야기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상황 설명을 명확히 전달한다. 다섯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매뉴얼. CCTV 확인, 서면 기록, 동료 직원이나 매니저와의 의사소통 등 단계별 대응. 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식당 내부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업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 첫째로, 주문이 잘못 들어가거나 누락되는 것은 시스템이나 인력 문제만으로 볼 수 없습. 응대 과정에서 고객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간주하면 신뢰가 깨지기 마련이죠. 직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작게 읊조렸다. 저도 갑자기 바빠지면 손님 말 다 듣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요. 강사는 이어서 강조했다. 자, 만약 손님이 계산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먼저 죄송합니,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응해야 합니. 절대 손님이 거짓말한다거나 안 믿는다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됩니.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동료 직원이나 매니저를 불러 같이 확인하세. 손님을 협조자로 만들어야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는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예시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수첩에 필기하거나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어가며 교육에 열중했다. 중간중간 쓴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도 내가 예전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하는 후회를 떠올리는 듯했다. 한편 캐셔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눈빛이 달라졌다. 강사가 고객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이 며칠 전 손흥민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손흥민은 조용히 캐셔에게 다가갔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캐셔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일단 선입견과 의심부터 하는 제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누구든 바쁘고 억울한 상황이 겹치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 사실 저는 너무 많은 시비를 겪어와서 또 이런 케이스인가 보다라고 단정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캐셔는 비로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솔직히 며칠 전에는 제가 사과하기도 자존심 상했고 혹시나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확실히 알겠고 그리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캐셔의 등을 툭 쳤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이해해요 사실. 유명인인 저를 오해하기 쉽기도 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처럼 문제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거죠. 교육 후반부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사장도 매니저도 그리고 직원들도 각자 자신이 겪었던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강사와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다. 혹시 손님이 정말 의도적으로 계산을 빼먹고 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CCTV나 주문서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되 처음부터 당신 사기치냐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 먼저 객관적 사실을 제시한 뒤 혹시 착각이 있거나 미스언더스탠딩이 없는지 차분히 묻는 거죠. 손흥민은 뒷줄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런 실제적인 대화야말로 앞으로 이런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이라고 느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사장이 무대 앞으로 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손흥민 선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사실 이런 교육을 진행하려면 비용도 적지 않고 계획도 복잡했을 텐데 선수님이 전부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는 이번 기회로 더욱 투명하고 친절한 레스토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이 마이크를 건네자 직원들의 박수와 함께 손흥민이 무대로 올라갔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 저도 해외 생활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분들과 종종 갈등을 겪었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결국 대화와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작은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캐셔를 포함한 전 직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제가 축구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팀워크입니. 팀워크는 서로 돕고 실수가 생기면 함께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받고요. 오늘 교육이 그런 팀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캐셔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 이 팀의 일원으로서 더 책임감 있고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손흥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사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행사를 끝냈다. 며칠 후 레스토랑은 새로 정비된 시스템과 매뉴얼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문 시 테이블 이동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뜨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고 직원들은 매주 한 번씩 간단한 피드백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입구 쪽에는 깔끔한 문구가 보였다. 정확한 청구와 따뜻한 응대를 위해 노력합니. 손님의 의견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를 본 한 단골 손님이 웃으며 물었다. 이 표지판 손흥민 선수가 후원한 교육에서 아이디어 얻은 거라면서요? 매니저가 씩 웃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든 문구인데 그날 강사님과 논의하면서 함께 정한 슬로건이에요. 어느새 레스토랑 평판은 고급스럽고 친절한 그리고 실수 없는 정확한 식당이라는 호평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최근에는 예약이 더 늘어나 번잡해졌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정돈된 태도로 손님을 맞았다. 캐셔 역시 한결 유연해졌다. 한 번은 손님이 계산서 오류를 지적하자 재빨리 미안하다고 말하고 POS 시스템을 확인한 뒤 1분도 안 되어 잘못을 수정해줬다. 정말 빨라요. 여기 정말 서비스 좋아졌네요. 라는 칭찬이 당연히 따라왔다. 그날 밤 식당 한켠에서 매니저와 캐셔가 설거지를 마친 서버들과 함께 조용히 모여 앉았다. 모두가 가볍게 음료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오늘도 사소한 문제가 몇 건 있었지만 그래도 전부 빠르게 해결했네. 응, 예전엔 주문 틀렸다고 하면 먼저 설마요 했는데 이제는 확인해 볼게요로 바로 대응하니까 손님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제대로 해보니 더 좋다. 캐셔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너무 자존심 상했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혹시 또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니저가 캐셔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다 같이 팀으로 잘 해보자고. 이제 사장님도 가게 확장 생각 중이시니까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 만들려고 하신대. 캐셔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리고 언젠가 손흥민 선수가 다시 식사하러 오시면 제대로 된 서비스로 실수 없이 모시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 중 한 명이 활짝 웃었다. 그러게. 그분 참 대단했어. 피해자가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습. 난 살면서 처음 봤어. 나도. 선입견 없이 보면 그의 제안은 진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거였지.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어느새가 인생 이야기로 번졌다. 용서에 대한 생각, 사람을 믿는 태도, 실수를 허용하는 문화에 대한 서로의 철학이 솔직하게 오갔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했다. 결국 대화와 신뢰가 갈등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셈이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손흥민이 레스토랑을 위해 기부한 교육의 현장 스케치와 식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담긴 작은 인터뷰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의 댓글은 온통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다. 역시 월드클래스 마인드. 손흥민은 멋있다. 레스토랑도 대단하네. 문제를 인정하고 이렇게 빨리 고치다니. 응원합니다. 저런 교육이 더 많은 서비스업 현장에 확대되면 좋겠어요. 그 영상 끝부분 손흥민이 짧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저 같은 사례가 없어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건 작은 계기일 뿐이니 더 많은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이후 한 달가량 지난 어느 저녁 라포나 비아 식당에 다시 한번 정장이 잘 어울리는 한 남성이 찾아왔다.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주변 시선은 금방 그를 알아봤다. 손흥민이었다. 이번에는 홀 매니저와 캐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캐셔가 살짝 긴장된 얼굴로 다가섰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손흥민은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 답했다. 안녕하세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가려 했는데요. 알바생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매니저가 웃으며 테이블을 안내했다. 편하게 계세. 저희는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대에 왔을 때 캐셔는 침착하고도 확실한 톤으로 말했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파스타 한 접시와 샐러드 한 접시, 음료 한 잔 맞으시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딱 맞습니다. 캐셔가 밝게 미소 지으며 결제 금액을 보여주었다. 총 28,000원 나왔습. 맞게 계산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주문한 내역과 가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만족스럽게 웃었다. 완벽하네요. 정말 깔끔합니다. 캐셔는 차분히 결제를 마친 뒤 영수증을 건네며 작게 인사했다. 이전 일은 다시 한번 죄송했습. 그리고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더 좋아진 식당이 됐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매니저와 직원들은 환한 표정을 지었고 식당을 나가려던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이렇게 변화하니까 더욱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시길 바랍니. 저도 기회 되면 또 올게요. 그는 살짝 손을 흔들고 식당 문을 나섰다. 바깥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식당 내부에 따뜻한 조명과 직원들의 환한 얼굴이 뒤로 비쳤다. 예전과는 다른 긍정의 기운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 직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의 방문 소식을 전해 들은 손님들의 폭주 예약 문의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스포츠 스타가 인정한 식당, 정확한 계산 시스템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진 것이다. 식당 공식 계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손님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정확한 빌링과 친절한 응대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 지난 갈등이 저희를 성장시켰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님과 고객 여러분이 있었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독이나 팔로우를 유도하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저희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세. 여러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이 글을 보고 함께 웃었다. 매니저가 말했다. 우리도 계속 배워가야 해. 작은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서로 공유하면서 개선하자고. 캐셔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또 비슷한 사례가 생긴다면 이번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잘 처리할 자신 있어요. 서버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혹시 그 교육 프로그램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한테 또 후원 요청하기엔 미안해서 매니저가 웃으며 대답했다. 선수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같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드리라고 하셨어.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그들이 실수를 마주하고 갈등을 없애는 방법을 공부해온 시간은 분명 매장 운영과 자신들의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터였다. 좋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배운 걸 잘 실천해보자. 나중에 정말 필요해지면 그때 또 힘을 빌리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하루를 마감하며 서서히 불을 끄기 시작했다. 식당 내부는 조용해졌지만 그들이 키운 긍정의 열기는 여전히 온 공간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은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며칠 뒤 지역 뉴스에 라보나 비아 식당, 세계적인 축구 스타 후원으로 고객 응대 시스템 혁신이라는 짧은 기사가 떴다. 기사 말미에는 식당 측이 더 넓은 의미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초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 전체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기사엔 손흥민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인용되어 있었다. 제가 도움을 드린 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 하지만 이런 계기로 식당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 역시 뿌듯하죠.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영웅이라고 부를 테고 누군가는 그저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라보나 비아 식당 직원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변화를 이끈 동료가 되었다. 어느덧 갈등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러 식당은 다시 한번 만석이었다. 그리고 작은 실수들이 분명 있었으나 이제 그 실수는 더 이상 위협적인 갈등으로 커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자연스레 체득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캐셔와 서버들은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편안한 식사 되시길 바랍니. 주문이나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 살짝 붙는 한마디. 저희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손님들은 농담처럼 받아들이며 웃었지만 그 짧은 문장에서 식당의 자부심이 은은하게 느껴졌다. 늦은 밤 식당 문을 닫기 전 캐셔는 홀 한가운데 서서 그날 사용된 영수증들을 깔끔히 정리했다. 그는 서류 정리를 마치자 직원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잠시 뒤 서버들의 감사와 화답 메시지가 울렸다.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모두 굿나잇, 내일도 즐겁고 정확하게 라고 답했다. 캐셔는 문 앞에 서서 불을 끄기 전 한 번 더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았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 멋쩍은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시작은 단지 계산서가 잘못 청구되었다는 작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제대로 된 대화와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큰 변화를 낳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 우리 사회도 좀 더 부드러워지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고 드디어 가게의 메인 스위치를 내려 불을 껐다. 내일도 환하고 따뜻한 빛을 켜며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에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한 손님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 무조건 싸우기보다는 대화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길 권해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라 보나 비아 식당처럼 달라질 수 있답니.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겠죠. 그리고 혹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 관심 가져주세.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변화할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잖아요. 이 글은 수많은 공감을 얻으며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어요 라며 공감했고, 또 일부는 라포나 비아 식당 예약 전화부터 해야겠어요 라고 신이 나서 달아놓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누구나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등을 제기한 사람이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나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두가 그 질문 앞에 선다. 무엇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갈등에서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당신도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꼭 떠올려 보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결국 모두를 더 나은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다음에도 이 식당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두는 것도 좋겠다. 언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를 일이니까